안녕하세요. 저 곽도경입니다. 저는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등단한 지는 좀 됐지만 시인이라는 호칭이나 화가라는 호칭이 많이 어색하고 낯설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게 글 쓰는 거랑 또 그림 그리는 거라서 그렇게 불리는 거 곽도경 시인님, 곽도경 작가님 이렇게 불리는 게 또한 너무 행복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스스로도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를 잘 이렇게 나타내어 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스스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림미술가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벽화를 많이 그립니다. 이게 대구 시내에 또한 달성군 쪽에 제가 벽화를 제일 많이 그렸는데요. 그 이유는 또 제가 달성군 화원업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시 자화상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 벽에 붙어서서 제 몸을 굽는 여자. 밤마다 벽을 부수는 꿈을 꾸는 여자. 땡볕 아래 서서 우주 한쪽을 색칠하고 있다. 그녀의 뒷목을 굽고 남은 빛으로 아스팔트를 녹이는 태양. 여자의 맨발이 길 위에 발바닥 화석을 만든다. 네, 이 시 어떠세요? 보시면 이렇게 벽화 작업이 정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하는지 이 시 한 편 속에 담겨 있죠. 제가 이 시를 쓰기 전에 한 작업이 지하철 2호선 종점인 문양역이라고 있어요. 그 문양역 앞에 있는 문양리라는 마을의 벽화를 했는데 거기가 달성군 다사업이거든요. 이게 다사업인데 다사업 사무소에서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작업을 의뢰를 하셨는데 9월 초에 마을 가꾸기 심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8월에 아직 여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땡볕이 이걸 하는 그런 계절에 제가 이 벽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벽화 할 때 환경이 이제 너무 열악하고 사실 여름이라는 계절이 그냥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더워서 이제 숨쉬기도 힘든데 그 벽화할 때 보면 모자도 써야 되고 긴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작업화를 신어야 되고 이런 환경이었는데 바람 한 점 어디서 부는 게 없고 선풍기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노출되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덥고 뜨겁고 해서 신발을 벗었는데 또 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바닥이 아스팔트기도 하고 세면바닥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발바닥 화석을 만든다. 제 발자국이 찍혀서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가 벽화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벽화는 중독이거든요. 중독. 예, 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벽화는 아름다운 중독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중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벽화를 하기 전에 어떤 공간을 보면 그 벽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골목도 우중충하고 그렇거든요. 네. 제가 몸을 사용하고 고생을 하고 해서 이렇게 공간이 탈바꿈했을 때 보면 그 성취감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어떤 몸이 고생하는 거에 비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기쁘거든요. 기쁘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벽화 하면서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벽화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벽화를 하고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벽화를 계속 할 거고 그림 미술가로 활동을 할 겁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제가 한 벽화를 몇 장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밑에 글씨 나오죠. 대구 내당동에 있는 효성요양병원의 옥상쉼터인데요. 여기 병원이잖아요. 요양병원.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공간인데 여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 벽들이 그냥 우중충한
이제 회색, 그냥 여기 바탕은 제가 손을 안 댔어요. 그냥 회색 그대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가서 여기 예쁜 나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해서 이제 공간이 너무 예쁘게 탈바꿈을 했어요.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쉴 수가 있는 거죠. 이 공간에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고생해서 일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자, 다음 또 벽화 한번 볼게요. 여기는 대구구치소 벽화인데요. 대구구치소 여기 이 길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까지 한 400~500m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구치소 이제 직원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구치소 벽화를 하고 싶은데 그땐 조금 이때도 굉장히 더울 때였었어. 5월 달이었는데 벽화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고 날짜도 별로 없고 이렇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까 하루 만에 작업을 좀 해달라고 400~500m나 되는 이 공간을 하루 만에 작업을 해달라고 하니 저는 또 벽화 의뢰가 들어오면은 거절 못하는 병이 또 있기는 해요. 이건 또 내가 해줘야 되는 무슨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게 막 나도 모르게 생기면서 해줘야지 뭐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갖고 해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저 작업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작가도 저밖에 없었고 근데 봉사자분을 그 대신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직원분들도 나와서 해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도 벽화를 그려본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 혼자 이제 벽화를 그린 사람이니까 이 공간을 이제 스케치를 하고, 바탕은 물론 이제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다 칠했고, 스케치를 하고, 봉사 오신 분들,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림에 색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또 물감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뭐 또 여기서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저기서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막, 하루 왼종일 이제 뭐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처음 벽화를 하러 오신 분들이 또 너무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막 일사병 같은 게 와갖고 머리가 막 아프다고 픽픽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벽화는 완성이 됐어요. 하루 만에. 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 만에 이제 400~500m 되는 벽화를 완성을 하고 이제 직원분들이 그 이후에 이 공간이 이제 구치소 수감자들이나 면회객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날 고생했는 게 싹 사라지긴 했었어요. 너무 보람 있는 일이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구치소 벽화는 또 그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는 또 달성군에 있는 농공 북리라는 곳 마을 벽화인데, 이분들이 다 보건소 직원이세요. 보건소에 계시는 이제 보건소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가 금강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벽화를 좀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사실 돈은 뭐 200만 원인가 이렇게 밖에 없다 하시는데 그려야 되는 공간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분들과 같이 벽화를 그렸는데 여기 이제 그림들을 이제 환하고 밝게 그려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마을이라서 이렇게 밝게 그려드렸고 이분들하고 더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여기가 이제 행복드림 금강마을, 이 마을도 금강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벽화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벽화 작업하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그냥 동네 마을 분들, 어르신들 뭐 이렇게 벽화 작업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 벽화도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예쁘죠? 이렇게 완성이 됐고 초보들하고 작업을 했지만 너무나 완성도 있는 벽화가 완성이 됐는데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여기 마을 분들이 이날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회관에서 이렇게 엄마 밥상을 차려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식사도 하고 요 아이들이 또 이제 벽화 앞에서 동요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해서 되게 즐거운 작업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할머니 분들한테 제가 또 다른 벽화 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거는 할머니 분들이나 이게 처음 붓을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용감하게 붓을 드립니다. 한번 색칠해 보시라고. 자기가 색칠한 벽에 이렇게 자기 마을에 그 그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어쨌든 흰색 점을 하나 찍더라도 자기가 색칠한 공간이 있으면 그분도 너무너무 행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할머니 분들한테도 붓을 탁 던져드리고 물감도 드리고 해서 벽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공간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운공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집은 거의 다 서로져가는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집이었는데 너무 이제 동네 흉물처럼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벽화를 여기다 벽화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벽화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벽돌이 막 갈라지고 사실 여기 막 색칠하기 전에는 엉망이었어요. 곰팡이 이끼 같은 게 생겨서 막 지저분한 공간이었는데 여기 이제 울퉁불퉁하고 이렇잖아요. 여기 벽에 보시면. 이런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되게 힘든 일인데 이분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신청을 하셔서 오신 분들이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벽화 봉사로 오시는 거 너무 흐뭇하고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벽화 그리러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세요? 맞죠? 벽화 작업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벽화는 이제 달성군 하원읍 서라리 마을에 여기가 우물이 있던 마을이라서 이제 우물 있는 풍경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그렸는데 이 마을 벽화를 이거 우물만 그린 게 아니고 뭐 여기 어마무시한 분량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캐릭터 뭐 우리 어릴 때 좋아했던 캔디나 뭐 이런 태권보이 같은 그런 캐릭터 그림이 어느 한 골목을 다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 동네가 살구꽃이 많이 피는 살구마을이라고 해서 살구꽃이 많이 핀 풍경도 그려드리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서도 설아리 마을 회관 앞에 벽화를 한번 구경하러 가시면 아 이거 각도경 작가님이 작업한 벽화구나 이러면서 한번 구경하러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벽화를 많이 했는데 이 벽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저는 뭐 이제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했고 관공서 쪽에 뭐 이렇게 열악 경로당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사실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앞으로 땡겨서 벽화 이야기 먼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시인이잖아요. 2010년도에 저의 첫 시집이 예쁘게 분홍빛 핑크핑크하게 태어났는데 이 풍금이 있는 풍경이라는 시는 제가 한참 산행을 열심히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산에 안 가서 이렇게 살이 좀 쪘는데 그때는 좀 날렵했었거든요. 예, 날렵하고 해서 이제 여기 주황산이라고 있잖아요. 청송에 가면 그 주황산 산행 중에 이제 산행 코스 안에 내원분교라는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죠. 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풍검도 있고 그 풍검 위에 또 음악책도 있고 이래서 그 풍경을 보고 갔다 와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예, 이 시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어릴 때 추억이 이렇게 소록소록 예, 기억이 나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교실에 거의 한 50명, 6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했고, 풍검이 이제 각 교실마다 풍검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풍검을 들고 아이들이 막 음악 시간이 되면 다른 교실에 있던 풍검을 막 들고 옮겨오고 또 다른 교실에서 또 우리 교실에 있는 풍검을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음악 수업을 했었고, 그런 음악 수업을 하면서도 선생님들과 되게 교류,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양원 도시락에 이렇게 밥을 점심을 사갔었는데 그 도시락을 이렇게 난로불에 올려주셨었어요. 난로를 우리가 당번을 정해서 막 석탄도 날아오고 솔방울 같은 것도 이렇게 어릴 때 따가서 학교에 재워놓으면 창고에 가서 솔방울도 담아오고 해서 교실에 난로를 피고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차곡차곡 재워서 따뜻하게 해서 점심 때 아이들한테 나눠주셨는데 그 기억이 정말 아직도 생생하고 그때 그걸 너무나 잘해주셨던 우리 하원국민학교 2학년 5반 김연희 선생님 지금 살아계실지 어디에 계실지 너무 보고 싶은 그리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시 쓰면서 그 선생님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좋은 어릴 때 추억들이 기억이 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두 번째 시집이 그 이후 10년 이후에 이렇게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두 번째 시집이 태어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집 때보다 뭐 시 작품이 뭐 실력이 월등히 좋아졌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별로 발전도 없고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뭐 일상을 쓰고 일기처럼 쓰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나 걸렸고 이 시는 사실 제가 아까 요게 제 타이틀에 보면은 시가 된 그림이고 그림이 된 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시를 쓴 이유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 스님 계시는데 그 스님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존립 화가님이 계세요. 그분 그림을 보면 정말 이렇게 정원 시리즈가 있는데 그분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보고 있노라면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힐링이 되고 이런 그림인데 저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런 어떤 열망을 되게 갖고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썼는 시가 이 오울의 바람이거든요. 오울의 바람 이 시는 제가 그린 그림, 요 그림의 이제 표지화 요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성주 가천이라는 곳인데요. 가천이 사과밭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밭이 많고 거기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사과가 굉장히 맛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요 배경이 사과밭이고 여기 뒤에 하얗게 점점점 있는 것들이 사과꽃이거든요. 요 소녀는 뭐 접니다. 오울의 바람 이 시를 지금 이지 낭송가님 시인이자 낭송가님이 지금 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갑작스레 부탁을 드려볼게요. 5월의 바람, 곽도경, 너에게로 간다. 내가 좋아하던 쉬폰 원피스 꽃무늬 바람결에 띄우며 초록색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간다. 등 뒤에 감춘 수레국화 한 다발 소리 없이 흔들리고 너도 여전히 설레며 나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그 집으로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동안 너는 나에게 연기로 피어오르다가 꽃으로 피었다가 어느새 긴 목 빼고 기다리는 빨간 우체통이 된다. 오래 기다렸던 먼지 수북한 소식이 된다.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시 읽으면 어떤가요? 좀 설레고 그렇지 않나요? 예, 어느 독자분이 이제 제 시집이 나오고 이 시를 읽으니까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설레고 가슴이 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있던 분한테 이런 시 좀 써봐라. 설레는 시, 이런 시,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우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뭐, 이 시 좋아합니다. 예, 설레는 시 한 편도 썼기 때문에 뿌듯하고 좋습니다. 예, 다음 시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제가 시집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해주셨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해서, 예,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하늘이라는 요 문학회가 있는데, 저희 시하늘이,
2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한 260회 이상의 신앙송회를 했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정말 되게 역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인지도도 있는 문학회거든요. 네, 이 문학회가 사실은 저를 이렇게 키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 문학회를 통해서 시를 만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다고 할 수가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시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아까 그 표지화, 예, 표지화 큰 그림인데 이 그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긴 한데 요 표지화로 쓰고 세 번째 전시회 때 전시를 해서 30호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좀 누군가에게 팔고 싶지는 않았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때 전시하고 나서 어느 분이 너무나 달라고 조르셔가지고 결국은 제가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구입해 가신 분이 너무너무 아픈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 그림은 안 팔고 싶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이 그림을 너무 가지고 싶다고. 이 그림 걸어놓고 있으면 자기가 머리도 덜 아플 것 같고 나을 것 같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약해서 드렸습니다. 드렸고 물론 뭐 돈이야 받았겠지만 일단 이 그림은 이제 제 손을 떠나서 없는 그림입니다. 이제 제가 시집 얘기를 또 했으니까 또 전시회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전시회를 참 특이하게도 북대암이라는 절에서 했습니다. 북대암이라는 절은 청도에 운문사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운문사는 아시는데 북대암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북대암 절이 이제 청도 운문사 가기 전에 왼쪽 편으로 이렇게 난 길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경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암 절벽 아래 이렇게 그림처럼 앉아 있는 절인데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치가 너무너무 멋져요. 예, 여기 보시면 뭐 절벽이랑 여기 나무들이랑 여기 또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절이라서 여기 공간을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 놓으셔가지고 꽃밭이랑 뭐 텃밭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운문사만 가시지 마시고 북대암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북대암에 대한 시욕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북대암 높이 더 높이 오르고 또 오르시어 지룡산 깎아지른 암벽 아래 아찔하게 앉으신 당신 천년고찰 운문사 한눈에 내려다보시고 사바세계 어린 중생 한 품에 다 안으시어 하루 종일 세속건심 풀먹여 다림질하시는 당신 또 한 분의 어머니 내 어머니. 예, 북대암이라는 절이 왠지 엄마 품같이 포근하고 따뜻해서 제가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제 전시회를 제안을 하신 이유가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곽도경 시인님 절에 대한 시 많이 쓰시는 시인님 맞으시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절에 대한 시를 많이 썼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내가 절에 대한 시를 얼마나 많이 썼나? 뒤져보니까 역시나 절에 대한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게 만어사라든가 운문사라든가 뭐 이런 불교적인 이 동작꽃이라는 이런 시도 썼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초창기 시긴 하지만 동작꽃이라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산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동작꽃을 처음 제가 만났던 곳이 지리산 발해봉이에요. 발해봉. 발해봉에 가면 야생화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작꽃을 처음 만났는데 그 주홍색인데 굉장히 빨갛고 작고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거기 옆에 동작꽃에 대한 전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전설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걸 읽으면서 너무 슬픈 사연이라서 막 울면서 이렇게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이 시가 태어났는데요. 동작꽃에 대한 전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다 모르시나요? 제가 동작꽃에 대한 전설을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그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에는 노선님 한 분과 어린 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린 동자는 부모님을 잃고 이제 노선님과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노선님이 하루는 겨울에 살이 떨어져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살을 구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동자에게 동자야, 내가 마을에 가서 살을 구해올 테니까 여기서 이제 절 좀 잘 지키고 있거라 하고 이제 당부를 하고 내려가셨는데 그때 마침 눈이 온 거예요. 눈이. 그 한 송이 두 송이 내리던 눈이 갑자기 이제 한방눈이 되고 그 한방눈이 폭설이 되어서 마을로 내려간 선임께서 이제 절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동자는 이제 선임을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마당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스님이 안 오시니까 애가 집에 절에 들어가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마당에서 계속 스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내리고 아이 머리 위에 눈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동자는 그만 졸음이 와서 그 자리에서 서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가 얼어서 죽어버렸어요. 동자가. 그래서 스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뛰어 올라왔는데 아이는 이미 이제 사늘한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스님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를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었는데 그해 여름에 이제 그 아이의 무덤에 빨간 꽃이 피었어요. 빨갛고 예쁜 이제 꽃들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이제 동자처럼 예쁘다고 해서 마을 분들이 그 아이에게 그 꽃에게 동자꽃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동자꽃이라는 꽃이 이제 이렇게 피어난 거죠. 제 동자꽃이라는 시를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전설을 읽으면서 울었던 이유가 아마 제 전생에 제가 그 아이를 버리고 절에 버리고 떠난 엄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불현듯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태어났는데 동자꽃이라는 시를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동자꽃 지난 겨울 언뺨이 아직도 발그레한 그 아이 풀잎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무심코 지나는 발목을 잡는다. 혼자 견뎌냈을 밤의 무게와 바람의 모서리가 아이 몸 안에서 출렁인다. 홀린 듯 취한 듯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만 눈시울이 젖는다. 어쩌면 나는 한 300년 전쯤 산속 암자의 아이를 버리고 모질게 등 돌리고 돌아선 엄마였는지 울며 내려오다 서너 번쯤 뒤돌아보기는 했는지. 예, 제가 이 시를 쓰는 이유가 제가 뭐 불교를 믿기도 하지만 사실 독실한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전생과 윤회 같은 거를 저도 모르게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왠지 전생이나 윤회 같은 것을 믿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불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좀 저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전시회는 그렇게 이제 우무사 북대함에서 했고, 두 번째 이제 전시회가 2019년 갤러리 더 해랑에서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 얼굴이 진짜 많죠? 예, 여기 두 번째 전시회는, 제목이 인연의 고리. 인연의 고리입니다. 인연의 고리.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거의 한 100명의 얼굴을 그려서 전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여 분의 이제 얼굴을 그렸고
이분들에게 또 각자 이렇게 그림을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또 의미 있는, 저와 인연된 모든 분들에게 또 저의 부족한 재능을 나눠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또 제 5월의 바람이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은 라일락드락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 시인 이상화 선생님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은 이상화 선생님의 생가가 아니고, 거기는 여기가 이상화 시인의 생가입니다. 여기는 가면은 200년 이상, 200년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이렇게 늙은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 있죠. 이 나무에 얼마 전에도 그 라일락 꽃이 정말 너무나 환하게 피었어요. 그게 늙으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라일락 나무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라일락 뜰하게 한번 놀러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너무나 공간도 좋고, 여기 대표님이 또 되게 미남이시고 좋으세요. 여기 지금 대구 문학인이나 예술인들의 어떤 소통 장소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전시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의 세 번째 전시회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다 소녀죠. 소녀인데, 주제를 이제 기억 속 소녀를 만나다 전후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전시를 했는데, 기억 속 소녀, 우리 기억 속에 소녀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은 또 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그냥 아는 사람들을 그리기도 했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행사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가 그 달성군 화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집이 어릴 때부터 이제 떡방앗간을 했었어요. 시장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장터에서 크고 자랐는데, 여기 보시면 하원 전통시장이라고 5일장이 서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5일장이 서는데 1일, 6일이면 장이 서고 하는데, 거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와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막 큰 시장이에요. 큰 시장.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밀려다니고 밀려가고 하는 그런 시장인데, 요 상가에 보면 아케이드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옥상 공간이 이렇게 멋지게 있어요. 요게 코로나 전에 있었던 행사인데, 요 옥상 공간 너무 멋지죠? 여기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여기서 파티를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대개 상인들이고 주민분들이고 뭐 그런 분들인데, 공연을 하신 분들은, 상가 안에 장사를 하시는 기타리스트, 뭐 또 채소를 파시는 주민 가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시 쓰잖아요. 제가 시를 쓰고 낭송을 하고, 제 시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작가분들이 또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장 사람들에서 시장 고추방앗간의 곽임용, 문윤선 씨의 지난 시절 가족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곽임용 씨가, 문윤선 씨가 저희 엄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원래 91세가 되셨고요. 어머니가 85세가 되셨는데, 원래 91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이제 산에를 정상까지 올라가신, 동네 이제 까치봉이라고 동네 산이 있는데, 그 산에를 1시간 반 이상 올라가는 그 산을 아직도 정상까지 올라가시고, 엄마 모시고 2시간씩 산책을 하시고, 이 정도로 건강하시거든요. 지금도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도 너무 감사한데, 요런 이제 편지들, 아버지가 저에게 서신 편지랑 상장이랑, 제가 받은 상장이랑, 그리고 뭐 요렇게 우리 아버지 술 한잔 드시고 춤추고 계시는 사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춤추고 계시잖아요. 춤추고 계시고, 뭐 또 저희 요렇게 자매들하고 엄마 사진이랑, 여기 또 동생들이랑 찍은 사진들, 요 사진 보시면, 옛날에 그 엄마들
휘축하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예,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휘축가 뭐, 동네 분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농사철 지나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보리 모심기를 하고 보리 걷어들이고 나서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잔치처럼 모여서 노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를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음식들 가져와서 놀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추억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재밌는 행사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가 된 그림, 그림이 된 시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시를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코로나 때 선 시인데, 이 그림은, 남학호 화가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남학호 화가님 되게 유명하신 중견 작가시거든요. 돌멩이 그림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이렇게 몽돌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신 분인데, 어떤 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봄, 골짜기를 타고 허리에 허리를 붙잡고 참곤 열차가 도착했네요. 봄을 도둑맞은 사람들, 아우성 속에서도 냇가 버드나무들 연두를 키우고 앞마당 우체통 속에는 푸르스름한 박새알 7개 제 집인 양 뻔뻔하게 앉아 있어요. 마스크를 하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우체국 앞에 줄을 서야겠네요. 여기는 봄역. 내리실 손님은 오른쪽 문을 이용해 주세요. 네, 이 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상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연을 보면은 진짜 참꽃도 그대로 피어나고 냇가 버드나무들도 잎새를 밀어내서 연두빛을 자랑하고 저희 집에 또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박새알이 7개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예쁜 박새알이 7개 또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빼앗긴 채 살아가야 했고 여기 우체국 앞에 줄을 서야겠네요. 우리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막 우체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가도 뭐 없고 못 구하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우체국 앞에 줄을 서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썼고 빨리 아직도 지금 코로나는 안 없어지고 있지만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이 시도 이제 그 어느 슬픔이 제비꽃을 낳았나 하는 시인데 보통 저희 제비꽃 보면은 이상하게 제비꽃들이 콘크리트나 뭐 이런 아스팔트 갈라진 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도 제가 이렇게 그 제비꽃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곳이 왜 저렇게 그냥 보들보들 예쁜 혹도 많고 포슬포슬한 혹들도 많은데 왜 이런 곳에 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작고 여린 그 생명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이렇게 이제 눈물 그렁그렁한 그 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저는 이제 제비꽃을 보면 어떤 또 소녀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소녀는 또 이제 혈액암이라는 그런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비꽃 보면 그 아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제비꽃을 보면 늘상 울컥울컥 눈물이 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는 날 이상하게 제 꿈에 나타나서 왠지 그 아이가 오늘까지 살 것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제 꿈이 너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또 자, 이 시는 사문진 나루터라는 시인데 대구에 이제 그 어떤 대구와 관련된 시를 또 좀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썼는 시인데 사문진 나루터는 혹시 아시나요? 예. 달성군 하원에 있는 그
사문진 나루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문진 나루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거기서 그 하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풍을 가면 늘상 이제 하원 유원지, 그때 당시에는 하원 유원지였어요. 그죠? 하원 유원지만 갔어요. 매일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하원 유원지만 가고, 소풍 가는 하원 유원지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원 유원지가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죠. 여기 보시면. 그렇고 지금은 사무진 나루터가 많이 바뀌어서 거기 100대의 피아노 공연도 하고, 또 거기 주막촌도 생기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100대의 피아노 공연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곳이 사문진 나루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피아노가 들어와서 거기 지금 그 동산병원 뒤에 청라언덕에 거기 선교사님 댁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간 곳이 이제 그랬는데, 여기 사문진 나루터라는 시, 이런 시 읽으면서 또 추억 한번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제가 이제 벽화를 달성군에 많이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벽화 많이 그려줬다고 군수님께서 이제 모범 선행 군민 표창장을 주셨는데 2번이나 받았어요. 요거는 자랑입니다. 그죠? 이렇게 강의는 마무리하고 부족했지만 들어주시고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